달걀 부탁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벌써 목요일입니다. 제가 요즘에 요일 감각이 별로 없어요. 매일매일 좀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와중에 요일 감각이 왜 없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너무 똑같아서 그런가? 진짜 제가 이 지금 체중 관리를 하면서 제일 크게 달라진 거는 생활 습관을 좀 바꾸려고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에요. 전 예전에는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아니, 매일매일 어떻게 똑같이 살아? 재미없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와중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매일매일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시간을 이제 정해 놓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가 조금씩 내가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래서 좀 중요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매일 뭔가 좀 다른 생활을 하면서 버라이어티하게 사는 것이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창의적인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요즘에 이제 보는 책에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돼야 되는데 어제보다 1%만 잘하자라고 하는 또 이제 그런 글이 있었고 내가 경쟁해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경쟁해야 된다라는 그런 글들을 봤어요. 저는 요즘에요, 제가 이렇게 다육이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 하나만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게 이제 고쳐야 되겠다. 나만 이런 변화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같은 생각으로 변화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나와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생활의 포인트가 있다는 건 정말로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육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정신적으로 받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가 얘네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풀어지거든요. 목요일 오후부터 금, 토, 일. 물론 중간중간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동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제가 촬영과 편집이 이제 어떤 일과 연관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행복 지수가 높은 게 바로 요 다육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나의 건강에 그 정신 건강을 높이려고 다육이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다육이를 자꾸 못 키우는 것 같고 다육이가 자꾸 미워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나만 잘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왜 키우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얘네들을 키우고 있나? 이런 생각 마치 우리 자녀들한테 하는 이야기 같죠?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키웠단 말인가? 라는 어머, 아리엘이 드디어 아리엘 전체가 지금 짱짱해졌어요. 짱짱해졌는데 그 얘기는 아리엘이 이제 그동안은 실뿌리가 많이 내려가거나 이렇게 물을 좀 부실하게 먹었다면 요번 비를 맞고는 아리엘이 지금 뿌리가 싹 내려가서 물을 지금 제대로 올빨아 올린 거거든요. 자, 요거는 이름이 무엇인지 이름표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다육들 지금 상태 아주 그냥 정말 곱상한 용어로 상태라고 말했지만 꼬라지는 좀 별로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조기를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걷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진짜로 정말 왔구나. 진짜로 가을이 왔다. 이런 느낌이 정말 많이 받았어요. 지금 해가 들어가지고 기온이 올라가니까 그렇지. 정말 아침 기온이 싹 차가운 게, 우리 다육들 가장 추운 때가 언제예요? 6시 전후입니다. 해 뜨기 직전에 여러분들 가장 추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겨울이 앞으로 이제 오잖아요. 가을도 오고, 이제 깊은 가을부터 겨울로 넘어갈 때에, 일교차 하루의 온도가 가장 낮은 때가 여러분들 해가 뜨기 직전에 온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 5시 반, 6시에 나왔는데 베란다 온도가 영하 2도다. 그러면은 그 온도가 밤새 계속 떨어져서 영하 2도가 된 거지.
뭐 2시, 3시에 영하 2도였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만약에 5시 반, 6시에 내려왔는데 왔는데 베란다 온도가 영하 2도였다. 그러면 그때가 가장 낮은 온도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침에 기온차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되면 최소 이제 지금부터 7, 8도 혹은 10도 전후에 기온차들이 이제 생길 거예요. 기온차가 생기면 다육들이 스트레스 상황이 놓이면서 그러면 이제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잘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일교차가 일단은 높아야 돼요. 일교차 일단은 높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 통풍이 좀 잘 돼서 어쨌건 좀 쾌적해야죠. 우리는 정말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주는데 다육들은 화분은 작죠, 일교차가 높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단풍이 드는 원리하고 비슷할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단풍은 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낙엽이 돼 버리잖아요. 이 가을이 되면. 근데 다육이는 어때요? 낙엽이 되진 않아요. 낙엽이 되진 않고 스트레스가 상황이 오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색이 드는 원리는 여기 안에 있던 그 엽록체가 파괴가 되면서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색으로 이 색소가 드러나면서 색이 드는 거잖아요. 그건 단풍의 원리랑 똑같거든요. 근데 단풍은 떨큐를 만들어요. 잎자루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가을 돼서 이제 날이 점점 추워지면은 떨큐를 만들어서 이파리를 떨굴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물이 계속 끌어올려. 이파리가 계속 일을 해. 막 광합성하고 물을 막 계속 끌어들이면서 그럼 뿌리가 겨울 내내 그 추운 겨울에 물을 계속 끌어올려야 되면 안 되잖아요. 겨울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떨큐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더 이상 공급을 안 해줘. 이파리에다. 그러니까 잎에서 일교차 심하고 강한 햇볕 받고 이렇게 하는데 광합성은 막 열심히 막 진짜 하려고 하는데 잎자루에서 서서히 떨켜를 만들어서 물을 안 줘.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엽록체가 파괴되면서 원래 있던 노란색, 주황색, 빨강색으로 그 색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 원래 있던 색이 드러나는 거죠. 다육도 그러지 않을까? 원래 있던 색감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색감이. 근데 다육은 또 어때요? 물 주면 희한하게 다시 또 초록이 돼요. 그러니까는 약간 물을 말렸다가 물이 다시 들어가면 초록이 되고. 그래서 성장기 그다음에 이제 색이 나는 계절에 따라서 그러니까 색이 들었다고 해서 낙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물이 들었다 빠졌다 반복하는 거죠. 얼마나 건강한 거예요. 다육이가 건강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그런 조절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관엽식물을 키우다가 다육이를 이제 구경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놀라운 게 다육이가 어떻게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예쁘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다육식물과 아프리카 식물 비슷비슷한 그런 식물도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육이 꽃이 정말 우아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육이들하고 아프리카 식물들은 당연히 꽃을 봐야죠. 아프리카 식물들은. 근데 이제 이런 다육이는 꽃을 즐기는 식물이 아니라 꽃은 오히려 다육이 얼굴을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병충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다육이는 꽃을 보는 것보다는 잎을 관찰하는 그런 종류들이 훨씬 더 많아서 꽃대가 올라오면 전부 다 잘라줍니다. 우리 꽃을 보는 다육이는 뭐가 있죠? 수아베 오렌스는 꽃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수미미티도 꽃 봐야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꽃 보는 애들 백봉국, 광림국 이런 애들은 꽃을 또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다육식물 중에서 이제 약간 결은 다르지만 칼랑코의 애들은 이제 꽃을 조금 즐기면 좋죠. 칼랑코의 애들. 이제 우리가 키우는 애들 중에서 칼랑코에 속에 속하는 애들이 뭐가 있냐면은 그 토리모노는 에키베리아고 그 털이 붕숭붕숭한 애들 있잖아요. 토이. 화이트 토이 이런 토이들 종류 있죠. 토이들 보면 이파리가 톱니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칼랑코에 속에 속해 있는 다육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토이 종류들도 여러분들 칼랑코에 속에 있으니까 꽃을 조금 보시면 좋은데 이제 보통 이제 걔네들도 잎이 예쁘기 때문에 꽃 나오면 바로 잘라주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꽃을 조금 즐겨보는 다육이가 있다면 룬데리 정도 되겠네요. 룬데리도 우리가 꽃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죠. 색감이 너무 예쁘잖아요. 룬데리 꽃이. 근데 이제 보통 다육들은 꽃이 되게 오래 가요. 한 달 가까이 가는데 그 꽃들이 하는 역할들이 이제 거기 안에 렉타가 들어있어요. 벌들이 좋아하는 이제 우리가 꿀이라고 말하죠. 꿀은 아니잖아요. 그 렉타 때문에 그게 이제 해충을 불러와요.
해충 중에서 진디, 깍지 이런 애들을. 그래서 다육들을 망가뜨리니까 우리가 이제 오래 봐주지 않고 또 꽃대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니까 얘네들 얼굴이 망가지니까 어느 정도 꽃대가 올라오면 우리가 잘라주죠. 지금 이제 가을에 이제 막 이제 다육 생활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봄에 다육이들이 막 꽃대를 막 올리는 거를 경험을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가을에 다육들이 이렇게 예뻐. 막 이렇게 이제 너무 예쁘거든요. 이렇게 예쁘니까 다육생활 시작하시는 분들 저쪽도 예쁘죠, 예쁘죠. 아우 진짜 먼노가 너무 예뻐.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육생활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많이 생겨서 이제 가을부터 시작하면 참 좋죠. 저는 한여름부터 시작했거든요. 언제? 7월 28일. 2019년 7월 28일 날 제가 첫 다육이를 500원짜리 1000원짜리로 사가지고 다이소에 가서 진짜 제일 싼 화분, 큰 화분을 사갖고 거기다가 합식을 해요. 그땐 합식인지도 몰랐어요. 화분값이 아까우니까 큰 화분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한꺼번에 그냥 몰아 심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시작을 한 거죠. 저는 그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도 그랬는데도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정보들이 다 이제 개인들이 자기가 접근을 할 때에 자기만의 기준과 가치관이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좀 심한 사람이거든요. 심해서 뭘 알려줘도 내 맘대로 하는. 그래서 느려요. 느려 터져가지고 남들은 막 3년 안에 가는 걸 저는 5년 동안에 걸쳐서 돌아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저랑 비슷한 분들,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옳다, 그르다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문제는 아닌데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게 그 사람이 똑별나고 특별나고 정말 탁월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경험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그게 부족해요. 경청이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진짜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 제가 좀 그런 시간들을 오래 지내다 보니까 이게 몸에 나쁜 습관이 뭐가 있냐면, 상대방이 어떤 자기 상황을 딱 얘기를 하면 제가 솔루션을 줘야 돼요. 솔루션을 줘야 되다 보니까 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저의 어떤 그런 오랜 그 직업병적인 어떤 그런 그 상대방과의 어떤 대화 스킬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할 때에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솔루션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만 주면 되는데. 그렇죠. 참, 제가요, 댓글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 요즘에 거리대에 깍지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제가 여기서 2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거예요. 깍지는요,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물론 이제 잘못한 포인트가 이제 있어요. 이제 진단을 하자면.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얘네들한테 거리대가 내주고, 오는 비 맞춰주고, 화분 때때마다 화분 갈아주고 이랬는데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물을 너무 말린 경우에도 깍지가 잘 생겨요. 그 다음에 방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에 뭐가 있었냐면, 약물을 하고 그 약기를 입었던 트라우마를 벗어나야지. 왜 한 번 그랬다고 해서 다육들한테 약을 안 줘? 이렇게 댓글이 있었어요. 그 말이 정말 딱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의 나쁜 경험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좀 그런 성향이 소심해지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거든요. 내가 8월에 약물을 주고 햇볕 관리를 못 해가지고 약해를 입었어. 그러면은 조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8월이 아니라 다른 날로 좀 바꾸던가, 정말 급해서 해야 되면은 이후에 약물 관리를 하던가, 아니면 그 약을 종류를 기억했다가 그 약을 피해서 하던가, 이런 식으로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안 하는 걸로, 그냥 소극적으로 한번 실패했으니까 또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을 그냥 피해버리는 방식으로 제가 지금 이걸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되게 후회해요. 왜냐면 할 걸 했어야 됐는데 라고 계속 생각해요.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게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또 생각만 하잖아요. 그럼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져요. 그 많은 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온몸에 농약물을 뒤집어 쓰는 거, 호흡하는 거, 그 다음에 농약을 뿌린 다음에 내가 다시 이 다육이들을 화분을 만져야 되고 이파리를 만져야 되고 분갈이를 해야 되면서 이 농약에 대한 경피도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 상황이 오다 보니까 제가 자꾸 피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다육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보통 자주
접하게 되는 이 다육이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 농약에 관한 그런 경피, 독 이런 부분들은 저는 처음에 단지내다육 사장님 만났을 때 사장님께서 저한테 농약은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부분은 사장님의 경험이에요. 사장님의 경험인데 어떤 경험? 이 농약을 통해서 사장님이 피부에 이 농약 중독으로 인해서 피부가 맨들맨들해지면서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장님은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고 이런 농약이 주는 우리 피부에 주는 어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오로지 다육이한테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나도 건강하고 얘도 건강한 그런 다육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지금 그런 과정에 있어요. 제가 분홍 장갑 이게 뭐야, 농장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도 거의 다육생활 30년 하셨거든요. 무슨 얘기 하셨냐면은, 이 농약 중독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그럼 친환경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래. 이런 부분이 결코 누구 한 사람이 경험을 한 것이 그 사람이 유별난 그런 내용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지금 제 다육들은요, 농장에서 와가지고 제가 이제 케어한 지가 한참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 뭐 화분이라던가 아니면 다육이 얼굴 자체에는 이제 그런 성분들은 거의 다 빠졌을 거예요. 보통 이제 농약들 같은 경우에도 잔류 시간들을 이제 얼마만큼 잔류를 하냐 그런 부분들을 통제하고 제어하기 시작해갖고 PLS 제도라고 하는 그런 제도들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다른 나라에 수출을 갈 때에도 농약 잔류 시간이 잔류하는 그런 기준 허용치를 지금 국제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화해류, 다육이를 수출을 할 때에 걔네들 나라에 딱 갖고 갔을 때 농약 잔류물 수치가 일정 부분 이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다육식물한테 효과적인, 왜냐면 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 약을 뿌리고 얼마만큼 있으면 얘가 농약 잔류물이 없어지나 이런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생긴 거냐면 어떤 농약이 다육이한테 효과적인가라고 하는 실험이 거기에서 부수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약 그런 어떤 약제명 있죠? 그런 여러 약제명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잔류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잔류 테스트 하면서 또 뭘 하면 돼요? 얘가 효과가 있네.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이게 된 거죠. 자, 오늘은요, 거리대에서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맞았고, 지금 다육들이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영 메롱합니다, 지금. 제가 다육 생활을 5년 동안 하면서 거리대에서 이렇게 못생긴 다육이를 진짜 올가을에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렇게 못생긴 다육이 컨디션을. 그전에도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제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랬었나? 지금 이렇게 안 예쁜 컨디션 올해 처음. 저는 다른 분들은 한여름에 다 힘들었다는데 저는 지금 여름 다 가고 가을이 지금 문턱 앞으로 왔는데 이때에 지금 최고 못생긴 다육들을 지금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지금 못생긴 다육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